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임명희입니다. 네. 한 5년 전에 박사님을 만나서 그 손에서의 테이핑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진짜일까?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동시침 강의를 듣다가 제가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까 등고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등고 대응이 100배가 아니라 1000배예요. 1000배. 어떤 질환도 우리 박사님께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셔서 뭐 상해를 입었다든가 상처가 났다든가 피가 난다든가 뭐 이럴 때는 안 된다고 처음에는 하셨는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케어가 되더란 말이죠. 몇 가지 제가 요 근래에 있었던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유방암 환자 치료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무릎 수술하고 오신 분. 세 번째는 종아리에 쥐가 너무 많이 나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증상. 또 세 번째는 아까 오전에 제가 치료했던 분. 목이 안 돌아가고 목을 움직이면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아픈 부위를 계속 주무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아프죠. 그쪽에서 열이 나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려요. 건드려 놔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등고 대응과 기본 자리를 붙여주고 예배를 보고 와서 확인을 했더니 전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방암 환자인데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가 자꾸만 가운데 손가락 한번 펴보실까요? 왼손 가운데 손가락. 자, 왼손이에요. 가운데 손가락. 자, 우리 손가락 한번 지면부터 쭉 검지손가락으로 그 손바닥 쪽을 한번 훑어 내려와 볼까요? 손바닥이 넘어가서 바로 보면 손가락을 한번 뒤로 확 제껴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성분 가슴과 같은 폭 튀어나온 그 부분 있죠? 만져지시나요? 네. 거기가 너무 아팠어요. 그 탄발지라고도 해요. 거기가 너무 한 몇 개월 됐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테이핑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탄발지 손이 굽혔다 폈다 하면서 아프면서 염증이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만져볼 손톱으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보니까 염증이 만져져요. 짜갈짜갈하니. 그래서 이제 계속 붙여줬는데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더니 몇 달 후가 지나서 이제 왼손 이 부분이 아팠었는데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하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염증도 있고 탄발지, 손가락 굽혔다 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빨리 가서 사진을 찍어가라 그랬어요. 그 유방암이 의심돼서. 그랬더니 암인 거예요. 사기가 나왔어요. 겨드랑이까지 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항암을 하면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항암을 하고 가슴을 이제 절제를 하고 나서 손을 만져봤어요. 없어졌어요. 탄발지도 났고 그 염증도 사라진 거죠. 그 통증도 사라지고 어깨 통증도 사라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핑 요법을 통해서 이런 암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통증이나 지금도 통증이 있고 그러진 않는다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듣고 왔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저 여기 목이 옆으로 하니까 너무 아파요. 그 옆으로 돌릴 수 있는 근육이 뭐예요? 우리 앞에 위왕돌기에서 내려오는 흉쇄유돌근 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이 너무 아파서 흉쇄유돌근 뒤쪽인 것 같아요. 견갑 거근이랑 승모근이랑 연결되는 어느 그 부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나더라고 만져보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 배우셨죠?
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등고대응이라고. 등고대응이라는 뜻은 같은 높이, 같은 자리. 등, 우리 이퀄 관계 있잖아요. 등식 할 때 그런 등자인 것 같아요. 같은 높이에서 같은 자리. 등고대응이라고 해서 한번 본인이 이렇게 돌렸을 때 아프다고 생각될 때 그 부분을 만져봐라 했더니 그 자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길게 손바닥만하게 몇 개를 잘라왔어요. 가로 5cm, 세로로 한 손바닥만하게 길게 그 잘라온 것을 가져와서 반대쪽에 붙였어요. 그게 등고댕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까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더니 벌써 금세 5분도 아니에요. 1분도 아니에요. 10초가 지났는데 하는 말이 목이 막 들러붙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팠는데 늘어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등고대응을 하고 나서 왼쪽 목에다가 그러니까 유양돌기부터 이렇게 해서 승모근을 덮어준 거죠. 그렇게 했더니 벌써 목이 편해진 거예요. 그 옥신거린 게 금세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서 찾아봤어요. 손가락에서 찾아봤더니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오른손, 왼손 진단을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오른쪽에 목이 문제인지 왼쪽에 목이 문제인지 해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 손가락 양손 다 보니까 오른쪽 중지 한번 만져볼까요? 중지. 자, 우리 중절골 있죠? 중간 손가락 중지에서 중간관절. 거기서부터 피부를 한번 꼬집어서 주먹쥐는 중수지절관절, 본절까지 한번 살짝살짝 꼬집어서 한번 봐보세요. 살짝살짝 꼬집으면서 착착착착 하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였냐면 이 지금 여기 중간관절 거기가 우리가 손에서의 테이핑으로는 칠경추 높이에요. 칠경추 높이. 칠경추라 하는데 여기 이 관절을 우리 박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경흉관절이라고. 경흉은 목과 흉골이 흉추가 연결되는 그 관절을 경흉관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하고 지금 흉추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이렇게 피부를 그냥 꼬집었어요. 살살살살. 그랬더니 한 중간 정도까지 본절하고 이 중간관절 사이까지 도톰하게 부어있어요. 그래서 꼬집었더니 따갑대. 아주 많이 따갑대. 그래서 그 중간관절에서 이렇게 해서 주먹, 본절까지 중수지절관절까지 그냥 쭉 펴서 붙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신경을 안정시키는 신경선이잖아요. 우리 중추신경. 지금 가운데 관절은 중추에 해당돼요. 우리 몸의 척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 가운데 손가락,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제가 진단을 해봤어요. 피부를 꼬집어 봤더니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그 뒤하고 승모근이 맞닿는 그 흉쇄유돌근하고 어디 삼거리인 것 같아요. 거기를 이제 등고대응을 한 다음에 손을 만져보니까 그 역시 왼손에서 나왔어요. 오른손은 그냥 살짝 부어있긴 했어도 괜찮았어요. 아무 느낌이 없대요. 근데 왼손을 그렇게 살짝살짝 꼬집었더니 굉장히 따갑대요. 그래서 거기를 쫙 펴서 왼손에다 붙여주고 또 어깨에 해당되는 손에서의 기본 관절이 뭐냐면 동시침에서 혹시 상백, 승운금 혈자리 아시나요? 자,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검지와 중지 사이, 손등, 자, 주먹을 쥐어보실까요? 자, 오른손을 한번 해볼게요. 왼손 검지를 가지고 이 2지, 3지 사이 손등 한번 올라오세요. 관절과 관절 사이겠죠?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손목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는 이 사선으로 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이에 상백과 수문금이 있는데 거기를 눌렀더니 손을 탈탈 터는 거예요. 손을 탈탈 털어. 오른쪽이 아픈데 왼손이 저리면서 탈탈 털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거기를 쫙 펴서 감춰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중간 관절에서 본절까지 쫙 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아까 예배 끝나고 나와서 좀 어떠니 했더니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속한 그런 요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정형외과 가도 이렇게 신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주 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이렇게 신속한 그런 테이핑 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박사님께서 서울에 오신 김에 그걸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배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고 오셨어요. 뭐 수술한 지 40일밖에 안 됐대요. 근데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 테이핑이라도 해보자 싶어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 치료를 하거든요. 아파트에서 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남편분이 부축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방에까지 들어왔어. 침대까지 올라가는데도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그랬더니 오른쪽 무릎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죽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슬개골 있죠? 슬개골, 무릎뼈. 그 뼈부터 어디로 십자인대를 가로지르는 우리 경골능이라는 거 아시죠? 무릎 슬개골 바로 밑에 우리 경골이 시작되는 경골능이라고 하는데 십자인대와 거기서부터 슬개골 거기서부터 일자로 쭉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이 엄청나게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근데 수술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러기는 했겠지만 열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뒷모델을 했겠죠. 그래 이것도 될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해봤는데 역시나 들었어요. 슬개골부터 길게 잘라서 그 수술 부위를 반대쪽에서 가려줬어요. 수술 부위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어딘가 하고 만져보기만 했지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 왼쪽 무릎에다가 슬개골부터 경골능을 싹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거기서 열이 식는 거예요. 오른쪽 그 수술한 자국이 열이 식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편안해졌어요. 욱신거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상하 대응이라고 아까 배우셨죠? 네. 상하 대응도 있지만 우리 전후 대응도 있습니다. 전후 대응. 지금 앞 무릎이 오른쪽 앞 무릎이 슬개골부터 경골능까지 해서 쭉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거기를 덮어주고 전후 대응이면 우리는 어디에 붙일까요? 오른쪽에서 붙일 수 있겠죠. 수화 부분에다 붙여줬어요. 또 왼쪽은 수술 자국 그 건너편으로 가서 왼쪽에다 붙이고 또 전후 대응으로 수화에다가 쫙 붙였어요. 그 수술 그 자국이 있는 뒤쪽에다가.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손가락으로 왔어요. 기본 자리에 붙여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역시나 왼손 새끼손가락. 자, 해볼까요? 왼손이요. 네. 자, 새끼손가락은 발과 다리와 고관절이 있어요. 이게 새끼손가락이고, 또 약지손가락에 손과, 그 다음에 팔과 어깨가 있어요. 주먹쥐면은 어깨예요. 주먹쥐면 약지. 주먹쥐 보세요. 여기가 견봉이라는 자리고, 자, 주먹쥐고 새끼손가락, 거기에 폭편한 그 중수지절관절 있죠, 근절. 거기는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자 부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위에서 찾아야 되겠다 해서 양손을 다 만져봤어요. 그런데 수술은 오른쪽에서 수술을 했는데 왼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둥글게 이 중간 관절이 부어있어요. 부어있고 톡 튕겨져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맞구나. 그랬더니 살짝 눌렀더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순간적으로 아프면 손에 땀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딱 감아주고, 그리고 이제 왼쪽 새끼손가락에 그렇게 감아주고 나서 살살살 무릎은 하지 않고 그냥 테이핑만 붙여갖고 돈 받기가 뭐해서
눕혀놓고 살살살 팔다리 그 수술한 자국만 빼고 주물렀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도 버리고 가셔요. 지팡이도 그냥 안 짚고 그냥 막 신발 신고 나가셔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형외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릎 수술하고 40일, 3개월이 지나도 이런 증상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0일밖에 안 됐는데 등고대운과 기본 자리만을 했더니 그렇게 그분이 달려나가더라고. 지팡이도 버리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저녁에 다리가 이렇게 오그라붙는 그런 두 쪽 다 다리가 종아리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쥐가 나서. 이게 상당한 기간이 지난 그런 쥐가 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배를 복모야를 만져보면서 혹시 간 검사해 보셨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세 깜짝 놀라시면서 간 수치가 엄청 높대요. 여자분이 60 한 3세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여기다가 뭘 했냐? 오행에다가 테이핑을 했어요. 어떻게? 양쪽 다 종아리가 올라붙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 하는데 음곡곡천 아시죠? 간의 수혈입니다. 음곡곡천에다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붙여라. 그리고 수치가 높다 하니 염증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행간에 잠을 못 잤으니까 아마 심장에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시바버를 눌렀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프다고. 그래서 저는 소부와 행간을 붙이고 음곡곡천을 붙이라고 해서 테이핑 자른 것을 한 주먹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 그런 증상이 싹 사라졌대요. 이번 주에도 왔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왔어요. 근데 지금 증상은 어떠냐? 괜찮대요. 그래서 박사님이 항상 제가 전화를 하면 야, 오행도 침 넣지 말고 그 자리에 테이핑을 해봐라. 100% 듣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는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그 기본 자리와 등고대만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행침에서 총통침에서 체함에는 함곡 이묵을 침을 놓는데 침 놓지 마시고 한번 테이핑을 한번 붙여보세요. 함곡 이묵이. 그럼 조금 있으면 트름합니다. 트름하셔요. 그리고 이제 복진을 했을 때 배를 저는 딱 오면은 천정을 보세요 하고 배를 만져봐요. 제일 먼저. 진단도 할 겸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저 누워서 어떤 분은 누워서 자기 발가락 보이냐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보일랑 말랑 한다는 사람도 있고 네 어쨌든 자기 몸보다 배가 뺑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위장이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고 또 아랫배에 우리 대부분의 바깥으로 나가는 부위는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에서 우리 내관혈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내관혈. 자, 우리 손바닥 쪽에서 한번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손을 다 해서 물을 받으면 모일 그 공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가장 그 홈이 패인 데가 있죠. 손바닥의 정중앙에 거기가 배꼽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배꼽이에요. 태극이라 아까 하셨잖아요. 우리 몸에 태극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자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 손바닥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오목하게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쭉 내려와 보세요. 손목 쪽으로. 자 태릉을 거치세요. 자 태릉 이쪽이 생식기와 항문이 있는 곳이에요. 태릉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쭉 내려다 보면 내관열이 있어요. 한 2촌 정도 내려와 보세요.
정중앙선을 타고 여기까지 그 위 눌러봐가지고 거기까지 아프면 그 뇌관 상 1, 2촌까지도 아플 수 있어요. 아랫배가 뺑뺑한 사람들 100%예요. 붙이고 나서 1분도 안 됐는데 아랫배가 순두부처럼 보들보들보들해져요. 그 정도로 푹 꺼져요. 꼭 풍선 불어서 바람 뺀 것처럼. 너무 신기합니다. 해보실 분은 이따가 한번 저한테 실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랫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배꼽부터 쭉 해서 내관혈 태릉을 통과해서 내관혈 1, 2촌 그 아래까지 딱 붙여보세요. 꾹꾹 누른 다음에 테이핑을 붙일 때는 여기가 배꼽이라고 했지, 여기가 태릉이라고 했지, 여기는 항문과 생식기가 있는 자리라고 했지,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양손 다, 우리 손 2개잖아요. 양손 다 눌러보시고 진단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랫배가 뺑뺑하신 분들은 그 배꼽부터 태릉을 거쳐서 내관혈에 이르는 그 사이에 굉장히 아픈 통점이 있어요. 여기구나 생각하시고 그 주변 그 위아래부터 쫙 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아랫배가 정말 편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랫배 치료였고, 윗배는 자, 우리 왼손을 한번 만져볼까요? 왼손 손바닥 쪽 할게요. 손바닥 이제 약지와 중지 사이 물갈퀴에 검지손가락을 걸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골반이죠. 손바닥 쪽으로 쭉 내보세요. 어디까지? 배꼽까지. 아까 배꼽 배우셨죠? 오목하게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한번 꾹꾹 눌러보실까요? 본인이 손톱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볼게요. 자, 사진은 손 본절에다가 이렇게 받치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사이사이를 배꼽까지 꽉꽉 눌러볼까요? 아프신 분? 아파요? 아프시면 저분 한번 붙여줘 보세요. 그 사이에다가 한번. 저분은 소화가 안 되거나 지금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 사이에. 네, 아니면 체기가 있던가 소화불량이던가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분은 왼손이 그렇기 때문에 네, 위장자리예요. 이 자리가 소화에 붙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배꼽까지 쫙 그 물갈기부터 꼭꼭꼭 눌러서 배꼽까지 붙이고, 그러면 한 손 양쪽 다 어떻게 해요? 동맥경 라인으로 인맥경 라인으로 딱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그렇죠? 네. 그게 이렇게 해놓으면 배가 쪼글쪼글해지면서 푹 꺼져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우리 이제 또 침을 놔보면, 배가 뺑뺑할 때 침을 놔보면, 목혈만 놔도, 육부의 목혈만 놔도, 함고, 이묵, 속골, 후계, 중저, 또 삼간, 이 6개의 자리만 놔도 배가 쑥 꺼지는 건 맞아요. 왜? 배가, 우리 뱃속에 있는 육부도, 창자도 근육이니까. 목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배가 꺼지는 건 맞는데 테이핑 2개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자리를 정확하게 하시면 어떤 치염내나 사례가 없어도 마음껏 자유자재로 내가 치료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지금은 침 잘 안 놓아요. 그래서 침도 무서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피부 색깔별로 따라간다고 했죠. 테이핑도. 차렷 자세에서 우리 몸의 바깥쪽은 우리 손에서도 색깔이 짙은 쪽으로 붙이시면 되고요. 또 우리 앞쪽, 안쪽 이런 쪽은 또 손바닥 쪽, 손가락이든 손바닥이든 이렇게 색깔별로. 종아리가 아프면은 색깔이 하얘요, 진해요? 하얗죠. 그러면 종아리가 아파. 그럼 어디다 붙이고 싶으신가요? 아까 다리 새끼손가락이 발과 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종아리가 하얘니까 새끼손가락 바닥 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분명히 나옵니다.
압통이 나와요. 누를 때는 어느 정도냐면 손톱과 그 지면 있죠. 우리 지첨 그 손톱 밑에 거기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손톱을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손톱으로 눌러서 아픈 것과 이 사람의 병증이 있어서 아픈 것은 달라요. 어떻게 느끼냐면 찌릿거려요. 칼로 찌르는 듯해요. 이런 표현을 하시면 반드시 그 자리가 테이핑을 붙여야 할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눌러가지고 아픈 것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또 힘이 세시니까 세게 눌러가지고 둔중하게 아픈 거 있죠. 우리 안마 할 때도 세게 하면 아프듯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눌러서 살짝 눌렀는데도 손님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하던가 아니면 손을 털던가 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찌르듯이 아파요. 저려요. 찌릿거렸어요. 이런 말들을 호소를 합니다. 이 자리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 맞죠? 하면서 그냥 붙이면 안 돼요. 이 자리 맞죠? 하면서 한 번 더 눌러요. 나 뇌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아리가 계속 아프니까 종아리가 아프다는 생각을 뇌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했던 곳을 다시 한번 눌러서 꽉 눌러서 그냥 착 붙여주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거기서 욱신거리고 증상으로는 욱신거림, 화끈거림, 그 다음에 두근두근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붙여서. 그런데 이런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럼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할 때 이 환자가 하는 반응을 잘 봐라. 말을 잘 들어서 그리고 내 머리는 어디를 쫓아가냐면 손에 있어야 돼요. 이분이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아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에 붙여야겠다라는 게 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자의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그 손 자리에 가서 누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감아주든지 붙여두든지. 그런데 이 작은 손 안에 이 큰 테이핑을 여기만 어떻게 콕 집어서 붙이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모르겠거든 감아주세요. 그러면 그 한 자리 내가 확 하고 눌렀던 자리 꼭 하고 눌렀던 자리만 가서 치료합니다. 그 자리만 두근거리고 그 자리만 화끈거리고 욱신거리고 그 자리가 치료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3단계 그거를 잊지 마시고 붙였을 때의 증상 반응 화끈거림, 두근거림 그 다음에 수심 쿡쿡 쑤시래요. 알이 돼요. 그런 증상이 있거든. 그래요? 놀리지 마시고 그거 지금 발목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증상이 가시고 나면 발이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붙일 때도 그냥 붙이지 마시고 쿡 한번 누르고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 손에서는 몇 개를 최대 붙일 수 있냐면요. 3개. 일단은 몸에서 등고대응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등고대응. 만성이든 또 경증이든 무조건 상해든 질병이든 원인 불문하고 등고댕을 1차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자리로 가는데 그 기본 자리라는 게 아까 새끼손가락은 발과 다리, 약지는 손과 팔, 어깨까지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척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그 다음에 검지와 엄지는 반대쪽 몸 아까 그 상백 수문금 있었잖아요. 2지와 3지 사이 거기 한번 꾹꾹 한번 눌러보실까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거기가 아주 찌르듯이 아픕니다. 손톱으로 눌러주세요. 꾹꾹. 자, 2지와 3지 손등 쪽에서요. 자, 2지와 3지 골반이에요. 자, 주먹을 한번 쥐어보시고 그 관절과 중수지절과 관절 사이부터 어디까지? 손목 있는 데까지 뼈 딱 잡히는 그까지 거기가 뭉그면 수문금 혈이잖아요. 거기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어깨가 반드시 아픕니다. 아까 제가 우리 권사님 한번 치료했던 자리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거기를 계속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안 아파요. 그러면서 그 내 아픈 자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파스 붙이면 우리 시원한 느낌 들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걸로 치료해가지고요. 네. 돈 받기가 쉬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저 한 번 붙이는데 그냥 붙이면 10,000원이에요. 한 개를 붙였건 두 개를 붙였건. 그런데 한 증상당 3개를 아까 붙였어요. 333으로 나가요. 우리 증상도 3가지 형태가 나타났죠? 화끈거림, 두근거림, 그 다음에 욱신욱신 나타났듯이 눌렀을 때도 쿡쿡 아주 콕 찌르듯이 아니면 저림 아니면 저릿한, 찌릿한 이런 느낌, 날카로움 이런 느낌이 나면 이 자리가 반드시 치료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가늘게 아프세요? 찌릿하게 아프세요? 아니면 콕 찌르듯이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눌렀을 때 욱신거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부위가 해당되는 곳이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붙이면 또 반드시 욱신거리다고 해요. 그 자리가 화끈거림도 아니고 두근거림도 아니고 욱신거리다고 해요. 그러면 그 욱신거림이 가실 때까지 그냥 붙여놔 주세요.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또 3단계로 아까 우리 등고대응 한 다음에 기본 자리 가서 자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기본 자리 아까 오른쪽 무릎이 아팠는데 왼쪽으로 가서 등고대응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새끼손가락 양쪽 다 만져봐야 되겠죠? 새끼손가락 중간 관절을 딱 만져보시면 울퉁불퉁 튀어나왔거나 아니면 휘어졌거나 그 관절 자체가 아니면 납작하게 됐거나 이런 형태로 변해서 아 여기가 치료할 자리구나 모양을 보세요. 그런 경우 그리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씩 감아주세요. 그러면 감으면 이분은 앞쪽이 슬개인데 그 앞쪽이 아팠는데 여기 조금 어떻게 붙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그 슬개인데 해당되는 곳을 꼭 누른 다음에 감아주세요. 그러면 감으면 무릎 전체를 물론 치료도 되겠지만 지가 치료해야 할 자리에 가서 욱신거림이 있거나 화끈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다시 떼세요.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질병이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무릎은 보통 어디에서 먼저 와요? 고관절이나 허리예요. 그쵸? 치료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럴 때는 허리 아픈 거 혹시 허리에 병이 있는지 협착이 있는지 디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신 다음에 허리도 같이 치료해 주시는 게 또 고관절도 같이 치료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걸 치료하는 게 우리 가운데손가락이에요. 신경. 그래서 한 그 증상을 가지고 무릎 아픈 증상을 가지고 등고대응과 기본 자리 새끼손가락 무릎에 해당되는 곳 감아주고 그 다음에 신경으로 와서 허리와 고관절에 흐르는 그 신경까지도 해주면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 해도 화타가 와도 편작이 와도 하나님이 와도 한 번에 치료되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만병 다 치료한 한 번에 치료한 줄 알아요. 만성이면 적어도 2주, 3주는 왕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붙여놓고 돈 받는 거 정말 처음에는 좀 낯간지러웠어요. 그럼 몇 개, 종이대기 몇 개 붙여주고 돈 받기가 참 머쓱했어요. 그런데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붙여놓고 그냥 얘기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아프신 분들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 혼자 끙끙 앓아요. 아유, 그러셨어요. 호응도 해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팔도 주물르고 쭉쭉 이렇게 주물러주는 거예요. 만져주면 너무 좋아요. 선생님, 몸에서 힘이 빠진 거 졸려요. 그러시나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주무세요. 하고 나서 엎어놓고 등도 한번 그냥 만지장 해주세요.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뭐가 치료했다고요? 테이프가 치료했어요. 그런데 돈 받기 못하니까 엎어놓고 그냥 주물주물해서 한 30분 만에 끝내요.
그래 놓고 한 3만원 그냥 받든지 5만원 받든지 저는 7만원 받아요. 1시간에. 침도 안 놔요. 저도 침도 수십만 개 써봤어요. 박사님한테 침 배우고 나서 온 이불이, 온 바닥이 그 침이 굴러다닐 정도로 아주. 저 그렇게 했고요. 지금 테이핑은 아마 테이핑 공장에서 저 상 줘야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지금도 이만큼 막 쌓여있어요. 그래도 금방 씁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었어요. 국제 세미나 8월 달에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 박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갔단 말이죠. 근데 시간을 안 주는 거야. 15분 준다더니 12분도 안 줬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자. 실습할 때 보자 해가지고 아니 그 10분밖에 10분 12분밖에 안 주던 시간을 갖다가 아니 실습할 때 되니까 줄을 서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누를 힘도 없는 거야. 이제 하도 줄을 많이 서서. 그래서 어느 지부 회장님인 것 같아요. 저기 어디 경주 어디서 오신 분인데 자 앞으로 팔이 아프대. 어깨가 안 올라간대. 그러면 앞으로 나란히 해서 한번 팔을 올려볼까요? 했더니 한쪽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고 한쪽 팔은 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분은요 왼팔이 안 올라갔어요. 응? 왼 어깨가 안 올라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고 오른팔은 이렇게 올라가서 귀에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아, 50견이나 이런 견통이 오셨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아니죠. 등고된 것부터 갔어요. 그냥 우통 벗겼어요. 거기서 중국 사람, 태국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 동남아 사람들이 다 치료사들이 와서 이제 구경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통 벗겼어요. 왜? 어깨를 붙이려면 겨울옷 두꺼운 옷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벗으세요. 뭐 치료사가 뭐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벗기고 나서 등고댕으로 제가 테이프를 잘라서 쓰려고 몸에 등고댕을 하려고 하나를 갖고 갔죠. 가위하고. 지금 저도 여기 지금도 가져왔어요. 가지고 다닙니다. 제 가방에는 테이핑 없는 데가 없어요. 주머니마다 테이프 없는 주머니가 없어요. 빨래하면 한 주먹씩 나와요. 그 정도. 그러니까 테이프를 많이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렇게 하고 나서 어깨에다 등고댕을 했어요. 왼팔이 안 올라가 오른팔에다가 감았어요. 어디를? 아까 뒷벽 말씀하셨죠. 우리 어디라고 해야 되냐? 견정혈. 뭐라지? 노유. 견정.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했어요? 오해돌기까지 감쌌어요. 오해돌기. 그리고 나서 어디서 걸었냐면, 우리, 견쇄관절 있죠? 견쇄관절 아시죠? 견갑골하고 삼골이라고 해야 되나? 쇄골과, 만나는 자리. 견봉과 쇄골과 만나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승모근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화살표 표시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손 기본 자리 가기 전에 조금 있다가 자, 우리 한번 올려볼까요? 했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도 놀라셨어. 올라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모여들어요 또.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3개 가지고 온 거 거의 다 쓰고요. 그 조그맣게 기본 자리 붙이는 거 거의 다 쓰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 청구했죠. 내놔라. 테이프 하나에 5,000원이다 해서 제가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효과적이에요. 그분이 꽤 오래된 거예요. 어깨 그 정도로 아프고 안 올라갈 정도면. 그래서 해서 무릎이 아프다. 앉았다 일어나서 오시면요. 절대 먼저 테이핑부터 내밀지 마세요. 어떤 자세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깨가 안 돌아가.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가동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가 아프세요? 본인한테 손을 짚으라고 반드시 말해줘요. 왜 그럴까요? 손을 짚으라고 할까요? 테이프를 붙여야 되니까. 어디에? 등고 자리에. 그래서 아픈 자리에 반대쪽을 반드시 인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조금 있어요. 살짝 기다려. 그리고 나서 자, 아까처럼 한번 왼쪽으로 할 때 왼쪽 승모근이 아팠는데 아프시다고 했죠? 한번 해보실 거고 깜짝 놀라요. 어머 선생님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열이 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렇게 거기는 치료하라고 냅두고 우리 그러면 손에서 한번 볼까요? 했어요. 그래서 손에다 어디에 붙였을까요? 손. 자, 아까 약지가 손과 어깨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먹을 쥐면 견봉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중수지절관절, 본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반드시 나와. 어디에? 차백하고 우리 오행에서 말하는 중저 자리에서 나오더란 말이죠. 중저 좀 위에. 하백과 중백 사이 그 주먹찜에 2분의 1 지점 있죠. 가로로 뼈 잡히는 거. 자, 중저에서 한번, 중저 아시는 분? 자, 중저 한번 푹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손목 쪽으로 가보세요. 딱 걸리는 데가 있어. 걸려요? 네. 여기가 견봉 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위쪽까지 올라오더란 말이죠. 우리가 기본 자리에서는 약지의 중수지절 관절인데 그 위쪽까지 올라가서 거기 손등의 2분의 1 지점, 중저하고 하백하고 그 사이, 그 뼈, 거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했더니 역시나 왼쪽이었어요. 그분은 왼쪽, 거기가 너무 아파서 본절, 약지의 본절부터 거기에 그 관절에 해당되는 거기까지 쫙 붙여줬어요. 양지혈 그 위까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붙여놓으면 지가 알아서 치료할 자리 한다니까요. 대신에 붙이기 전에 어떻게 알아? 사정없이 꾹 누르라 이거죠. 나 여기가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견봉이 아픈 게 아니라 나 여기가 아파 할 정도로 꾹 하고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붙이세요. 그러면 뇌가 깜짝 놀라서 너 거기가 아팠니? 하면서 거기 가서 치료한다니까요. 한번 해보셔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속임수네요? 네, 그렇죠. 이게요, 인체 파동에서 나오는 속임수라는 거죠. 대응요법이기도 하지만, 진짜 뇌를 속이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는요, 항상 주머니에, 테이핑을 한 2cm가량 해가지고 항상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왜? 엄마를 모시고 다니는데 엄마가 이제 가다가 탁 주저앉아요. 야, 엄지발가락이 시큰거려서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발가락에 힘이 그 시큰거림, 시리다가 아니고 시큰거림 아세요? 아픈 것도 아니고 시큰거림 하면서 몸이 시다?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착 주저앉아. 엄마 어디야? 딱 했더니 엄지발가락 저기 본절 가기 전에 중간 관절이 너무 시큰거려가지고 곧 주저앉아. 못 걷겠대. 그래서 촥 해갖고 반대쪽에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발가락이 그러니까 왼쪽 발가락이 딱 이제 금세 야 붙이자마자 먹먹하더니 그게 없다. 가자. 이래요. 저도 가끔 힐을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니 지금은 제가 단화를 신고 왔지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발이 이 힐을 신다 보니 앞으로 쏠려요. 그러다 보니 시큰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스타킹 신을 때도 상관없어요. 금세 그냥 다 벗어 제치고 딱 붙여요. 거짓말 같습니다. 먹먹해지면서 없어져요. 5분 내로 끝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테이핑은 등고대운과 기본 자리만 제대로 붙여도 진짜 만배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속하다는 거, 놀랍다는 거. 그리고 만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2, 3주 정도는 계속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시침 하시는 분, 또 오행침 하시는 분. 오행열에다 또 동시침 침자에다 침 놓지 마시고 아프니까 뭘 하라? 테이핑을 붙이라. 이렇게. 그리고 테이핑 붙이고 그냥 보내세요. 얼마나 있다가 떼면 돼요? 할머니들은 붙여놓으면 그거 안 떨어지게 2, 3일 후에 오세요. 그러면 안 떨어지게 거기다가 뭘 감고 오냐? 박스 테이프를 안 떨어지게 감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할머니들 절대 안 뗍니다. 안 떼게 하려고 아주 그걸 사수하려고 테이프 박스 테이프까지 붙여갖고 오셔.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놔두세요. 이미 효과는 봤어요. 그런데 안 떨어졌다면 그 부분을 붙인 자리를 한 번씩 꾹꾹 생각날 때마다 눌러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하루 눌러서 멍들어가지고 왔어. 멍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누르라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딱 2번만 딱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안 떼어졌다면 그렇게 2번 정도 꾹꾹 해서 좀 아프다 할 정도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치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반드시 떼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보니까 테이핑의 어떤 그 테이프의 부작용도 있지만 끈적이 때문에 부작용도 있지만 내가 내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해서 그 붙인 자리에 보면 물집이 생기거나 떼고 나서도 열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반드시 치료해야 할 자리라고 저는 최근에 와서 생각이 들어요. 붙여놓으면 금방 뗐는데도 물집이 생기고 열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무릎에 이상이 있어서 새끼손가락에 붙였더니 뗐는데 20분 후에 뗐는데도 열감이 있고 간지럽고 그러면 그 자리가 치료할 자리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요즘에 와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셨죠? 물론 테이프 그 피부가 민감해서 부작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정답이란 건 없어요. 다만 등고 대응과 기본 자리와 우리 신경을 잘 다스리면 손에서만 해도 등고 대응만 해도 치료가 잘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습으로 제가 이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제 사례에 관한 거는 마치겠습니다. 실습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한번 손 들고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 쉬는 사이에 우리 윤영희 원장님께 테이핑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또 질문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